야, 이게 면역세포 치료제 예. 제가 예전에 취재하면서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예. 지금 한 방에 이해가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예. 자, 최종성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SEL 테라퓨틱스, 그렇죠? 네. 직전 이름은 스템랩이었고 네. 지금은 SEL 테라퓨틱스가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네. 있는, 그리고 줄기세포 전문가시고, 예. 예. 그래서 우리 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그냥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많으신데 실제로 우리 최종성 대표님은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그렇죠? 예. 예. 이뮨셀을 직접 개발을 담당을 하셨고, 그게 현재는 이제 임상에서 다 성공을 해서 상용화가 되어 있고 그거를 직접 개발하신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커리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믿고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뮨셀 LC 요거는 검색만 해도 나오던데 네. 이게 어떤 치료제인지, 어떤 치료제를 네. 개발 성공하셨던 건지 그거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은 네. 그 면역세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고, 면역세포. 예,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세포 치료제에 네. 대한 소개를 드려야 돼서 네. 제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좀 쉽게 예. 먼저 그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세포 치료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약으로 쓰는 거고요.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 약을 쓰는 거. 네네네. 근데 실은 네. 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네. 예전에 뭐 외상을 당해서 네. 출혈이 너무 많아서 네. 피가 없으니까, 예. 적혈구가 없으니까 목숨이 위험해졌다. 예. 수혈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세포 치료입니다. 적혈구가 없으니까 적혈구를 채워준다. 아, 이런 개념이고요. 수혈 받는 것도 세포 치료제라고 세포- 볼 수 있는 거예요. 넓은 그러니까 의미에서. 치료제는 아니고, 세포 치료. 그거는 혈액제제라고 부르는 의약품은 아니고 의료 행위에 쓰이는 재료이죠. 아하. 그리고 또 혈소판이 부족해서 출혈이 나는 환자한테는 혈소판을 주거든요. 그것도 세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치료제는 아니지만 혈액제제에 속하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아실 만한 거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이뮨셀 LC가 어떻게 해서 치료제로 가는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네. 골수 이식이라는 예. 거는 주로 백혈병 환자한테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골수 이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백혈병 환자는 골수에서 암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예. 골수를 완전히 죽여버리게 되면 그 환자는 골수 재생이 안 되면 또 그걸로 사망하지 않습니까? 네. 네. 면역세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의 골수를 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그 골수가 원래 살고 있는, 이미 자기 골수는 다 죽어서 빈 공간이 된 속에 남의 골수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거기서 조혈 기능을 하게 되면 이 환자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받아서 예. 조혈이라는 거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그러면은 적혈구, 혈소판, 면역세포가 다 만들어지는데, 이제 거기서 그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아주 예전 얘기인데 어떤 걸 발견했냐면, 예. 그 백혈병 환자한테 골수 이식을 했더니 그 골수 이식 행위 자체만으로도 예. 백혈병 세포가 일부가 죽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요. 왜 죽지? 보니까 남의 골수에서 들어온 면역세포가 예. 자기가 아닌 남, 그 중에서 특히 백혈병 세포를 인식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이 돼가지고 예.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더 활성화해서 항암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네네네. 그 2000년 전에 네. 이제 그런 시도가 미국의 큰 기관에서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모델이었냐면, 네. 암 환자의 혈액을 뽑아가지고 면역세포를 뽑아서 네. 그 숫자를 확 늘려줘요. 그리고 기능을 강화시켜. 그런 다음에 다시 환자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 받는 건데 그 체외에서 기능과 숫자를 확 늘려가지고 넣어주니까 암이 치료가 되더라. 라는 거가 발견이 됐고,
그 당시에는 치료제로 성공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그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니까 예. 이게 드디어 약으로 쓰일 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거죠. 효능, 효과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거가 그 간암 환자에서 혈액을 뽑아서 간암 환자에 있는 T세포, 면역세포 이게 이제 원래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면은 그걸 퇴치해주는 세포인데 네. 그것만 골라내가지고 이거를 숫자를 늘리고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환자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돼서 그 효과를 임상 3상까지 해서 증명을 하고 이제 항암제는 허가를 받아서 이런 종류의 항암제를 면역세포 이제 항암제라고 부르죠.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그게 그 사람의 세포에서 유래한 이게 유래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세포를 증식하고 강화하고 확대하고 해서 이걸 넣어준 게 면역 세포 치료제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해가 확 와닿네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거가 셀을 엔지니어링하는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엔지니어링. 그래서 그 면역 세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유전 정보를 넣어주게 되면 이 T 세포는 암 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그리고 암 세포를 죽이는 그 포턴시 활성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최근도 아니죠. 2017년에 미국 FDA에서 그 백혈병 치료제로 킴리아라는 치료제를 이제 허가를 했고요. 킴리아. 그 뒤에 쭉 연속해서 한 지금 현재 5가지 종류의 그런 치료제가 나와 있어요. 원샷으로 이제 그 항암 효과를 됩니다. 이 지속하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이 세포는 그렇게 돼서 지금 그게 미국에서 1회 그 맞는 가격이 5억 원이었고요. 한 번 주사 한 번 주는데 5억 원. 그 엔지니어링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한 번 맞으면 치료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5억 원짜리 몇 번 맞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파산하고 한 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포 치료제는 그 면역세포 치료제는 제가 오늘 원래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하게 되는데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요. 네네네네네. 그 예를 들어서 저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 암이 생기면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의사 일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옛날 지식밖에 없는데 1cm짜리 암이 돼야 옛날 CT로 발견이 되거든요. 1cm는 돼야 더 작으면은 잘못하면은 그 사이사이로 들어오게 되면 빠져서 안 보여요. 근데 그 1cm가 되려면은 그거를 구성하는 암세포가 1억 개가 있어야 1cm가 된다고 해요. 1억 개의 암세포가 모여서 1cm짜리 암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랬는데 그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 카티인데 그 이제 환자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꺼내서 그거를 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다시 넣어줬다고 했는데 얘는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다시 환자한테 주면 이 한 개가 몸에 들어가서 또 증식을 해요. 1000개가 되고 그 한 개를 넣었으면 1000개가 됐고 그 1000개 중에 하나가 암세포를 1000개를 죽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미국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 회사가. 그러면 세포 하나 카티 세포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들어가서 암세포 1000개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런데 또 1000개가 됐으니까 10의 60개가 죽는 거죠. 그러면 10의 90개를 없애려면 얘 1000개만 넣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이에요. 근데 그건 아주 이제 제일 좋을 때고. 이래서 이제 그 치료제는 우리한테 그 환자한테 우리한테가 아니고 환자한테 주사를 주면 그 중에 일부 그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는 환자 몸에서 오래 살아요. 그 오래라는 게 몇 달을 갈 수도 있고 몇 년을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약은 살아있는 약이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되게 긴 거죠. 그냥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있듯이 상존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센 거지. 이게 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너무 세게 해서 부작용이 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한테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암을 없애놓고 그 다음 일을 걱정하는 게 순서기 때문에 또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카티가 요즘 제일 핫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제 이거는 이제 항암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겁니다. 줄기세포로. 예. 그래서 기존의 이뮨셀 LC 요 주사제 예, 요거는 이노셀 계실 때 개발을 했고 그걸 이제 GC 녹십자가 인수를 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서 이뮨셀을 이제 상용화까지 한 거고 대표님은 이후에 차바이오랩, 차바이오텍 두 곳의 대표이사까지 지내셨고 지금 이제 SL 테라피틱스 이끌고 계시는데 이게 면역세포 치료제 제가 예전에 취재하면서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 한 방에 이해가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줄기세포로 넘어가야 되는데 줄기세포도 언제였더라? 2006년 7년? 그때 뭐 황우석 박사 사태 이러면서 거의 전 국민이 그 많이 들었었거든요. 금방 치료제가 나올 것 같이 너무 과장된 기대가 있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치료제가 나올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 황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세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거는 사실은 그게 어떤 세포냐면은 배아줄기 세포라는 거예요. 배아줄기세포. 그냥 배아줄기 세포도 아니고 그 너무 어려운 용어긴 한데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SCNT라고. 네, 너무 어렵네요. 난자에서 그 핵을 빼버리고 다른 핵을 넣어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이었어요. 어려운 기술이죠. 아니 난자가 일반 세포보다 크다 그래도 거기다가 침을 넣어가지고 거기 원래 있던 핵은 빼고 또 다른 핵을 집어넣고 하는 이제 이런 기술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상용화 됐다고 할 수도 있겠나? 하여튼 그 이제 잘 되는 기술이 됐어요. 그로부터 한 15년이 지났으니까요. 벌써 지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거는 현재 치료제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현재도 그 기술이 이용돼서 치료제가 된 건 없어요. 다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제는 이 줄기세포 이쪽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이제 면역세포 말씀드릴 때는 항암제를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어찌됐든 그 암 환자들은 다른 치료제가 있어요. 항암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맞을 수 있잖아요. 대체제가 있어. 근데 어떤 질환에 대체제가 없냐면 퇴행성 질환 이쪽, 특히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 내지 손상되는 병들은 아무 약이 없습니다. 중추신경계라고 하면은 뭔가 뇌하고 척수 딱 두 가지. 파킨슨병 같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4개가 허가가 이제 돼 있어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된 게 없고, 그리고 일본에서 작년에 하나가 허가된 게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놓친 게 있다 할지라도 10개가 안 돼요. 줄기세포 치료제가 약품으로 허가받은 거가. 줄기세포 치료제 일단은 넘어가기 전에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우리가 뒤에 뭐 식물이 있는데 이런 줄기처럼 생겨서 줄기세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줄기세포는 그 정의가 자기랑 똑같은 거를 무한대까지는 아니래도 똑같은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고요. 또 더 분화해가지고 특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의 줄기에서 뭐가 뻗어 나오듯이 계속 세포를 뻗어낼 수 있는 그래서 줄기세포. 스템이 결국 그 줄기에서 온 건 맞아요. 그렇게 된 거고 이것도 역시 그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골수이식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백혈병 환자들이 백혈병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세게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골수에 있는 정상 세포까지 다 죽여서 거기가 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골수 이식을 했다 하면 무슨 얘기냐면 조혈 줄기세포를 넣어준 거예요. 조혈 줄기세포. 줄기세포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랑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 가지고요. 골수를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분화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적혈구, 혈소판, 면역세포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골수 이식이라는 거는 조혈 줄기세포 이식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하. 결국 줄기세포 치료제는 손상된 거를 복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면역세포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 줄기세포는 복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예. 되겠네요. 예.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는 약간 방식의 차이다. 면역세포는 면역력을 가지고 병균을, 세균을 공격을 해서 죽이는 거고 줄기세포는 계속해서 자기가 줄기 뻗듯이 좋은 세포들을 만들어내서 뭐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만들어내서 우리 아군을 많이 만드는 그렇죠. 세포고. 그렇죠. 적군을 죽일 필요는 없어요. 얘는 죽이는 기능을 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분화되면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어디선가 계속해서 아군들을 생성해내는 뭔가 그것도 무한대로 군사 훈련소 역할 해내는 거네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면역 세포랑 줄기 세포를 지금 내가 15년 만에 이해를 했네. 그래서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받은 줄기 세포가 이제 그 성체 줄기 세포라고. 그 성체 줄기 세포는 황우석 교수님이 하셨던 거는 배아 줄기 세포 계열이고 배아. 그러니까 인간의 배아.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성체 줄기 세포는 그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 성인한테도. 그거는 그 아주 아기 때 태아 때만 있는 태아 이전 단계에 있는 건데 성체 줄기 세포는 우리 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골수에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골수를 남한테 줄 수가 있는 거지. 골수에도 있고 그리고 지방 조직에 있고. 그래서 지방 조직 율에 뭐 중간엽줄기 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 특정한 세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혈에도 있고 태반에도 있고. 그래서 각 회사 연구자마다 자기가 된다고 믿는 거를 연구하죠. 그걸 뽑아내서. 그러니까 배아냐 성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체는 진짜 뭐 성인의 몸처럼 몸에 다 있어요. 이미 다 있는. 있어서 그게 골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는데 온몸에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거의 난자정자 개념까지 들어가면 그건 이제 배아 줄기세포고 뭔가 더 키워내야 하는 줄기세포고. 참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아까 특히 중추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은 중추신경계 질환이 아까 뭐 파킨스병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치매 뭐 이런 그러니까 대표적인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 전 세계에서 제일 환자 많은 거 알츠하이머병. 치매. 두 번째 파킨슨병.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하죠. 치매도 원인이 워낙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거가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그리고 두 번째가 파킨슨병. 그리고 세 번째가 루게릭병이에요. 그 척수 쪽으로 내려오는 운동신경이 파괴돼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는 거.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 평생 휠체어에 앉았던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근데 그분이 생각은 하잖아요. 그게 파괴된 게 아니고 근육만. 근육으로 가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 운동신경이 파괴된 거예요. 그거가 세 개가 제일 그 1, 2, 3 그 환자 수가 많은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물론 이제 여기저기서 개발한다고는 하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그렇고 파킨슨병도 그렇고 루게릭병도 그렇고 뭔가 제대로 된 치료제는 아직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미 그 처방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약이다, 제대로 되지 않은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치료의 목표가 뭐냐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약은 그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악화되는 거를 늦춰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킨슨병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 어떤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걸음 걷기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그 도파민이라는 우리 중뇌에서 그 있는 세포가 기능을 못 해가지고 오는 병이거든요. 도파민은 뭔가 뭐 흥분시키고 기분 좋은 거 전달하고 그거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중뇌에 있는 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도파민 주면 되지. 그 도파민 줍니다. 그럼 개선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개선된 거지
예전에 건강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퇴화만 좀 늦추고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치료가 증상만, 아니다. 요거는 증상만 예. 완화시키거나 늦추는. 예. 질병의 진행은 계속 갑니다. 이거는 예. 그냥 가죠, 계속. 예.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심해지고 하면은 이야기 잘 안 들어요. 이제 그런 순간이 오면은 또 어떤 수술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전극을 뇌에 꽂아가지고 그 많이 합니다. 그 수술을. 예.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는 그 몸에다가 그러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도 몸에 달아야 되고 그 결국 배터리겠지. 예. 제가 이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이 손이 너무 떨리고 이러니까. 뭐 예를 네. 들어서 몸에다 배터리 차고 네. 뇌에다가 전극을 꽂고 있고. 꽂고 있죠. 예, 꽂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예. 얼마나 그게 그 질병이 이제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네네. 또 지금 제가 이제 두서가 좀 없어졌는데 네. 알츠하이머 그 병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작년에 미국에서 네. 치료약이 승인이 됐어요. 예, 하나 이름이 뭐였더라? 그때 많이 기사화 됐었는데. 저는 그 회사만 이름이 생각나요. 바이오젠. 바이오젠. 네, 바이오젠에서 네네네. 아데카누밥이었나? 하여튼 뭐 이름도 어려워요. 그 아누누밥 모르겠다. 그 비슷한 이름. 뭐 검색해서 자막으로 넣어주시겠죠. 예. 그런 약이 있고, 네. 그거는 뭐냐면 그 일종의 이제 시올인데 네. 알츠하이머 병은 왜 생기는 걸까? 네.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그 서로 이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뇌에 있는 신경 세포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네. 잘못 형성이 돼가지고 예. 뇌신경 바깥에 플래크 어떤 반점 같이 예. 저기 단백질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신경이 죽는 거다라고 지금도 그거를 뭐 반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네. 일단 그 타겟으로 치료제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 아두카누밥 그 바이오젠이 개발한 약이 고 플렉 예. 그 단백질 덩어리에 붙는 항체예요. 그래 그걸 붙어가지고 걔를 없애주는 거죠. 불필요한 단백질 단백질을 덩어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신경세포 바깥에 있는 거고 네. 또 안쪽에는 타우 단백질이라고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엉켜요. 네. 안에서. 예. 그래서 요거를 타겟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양쪽을 다 타겟한 약이 나왔는데 문제는 환자의 인지 능력 저하 속도를 늦췄다. 네네네. 네, 네네. 그러니까 개선 효과 그겁니다. 좋아졌다가 아니라 나빠지는 속도를 늦췄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지. 알츠하이머가 그냥 없던 상태로 젊은 대로 되돌아가는 리버스라고 하는데 네. 되돌아가지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지 기능이 더 좋아졌다가 아니라 나빠지는 속도가 그쵸, 이 약을 안 맞은 사람보다는 늦어졌다. 그래도 치료죠. 그래도 의미가 있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허가가 됐지. 조기에 또 발견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치료제가 현재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그 두 가지 단백질 엉킴을 동시에 타겟하면 어떨까? 네네. 이런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동시라면은 그 세포 바깥에 있는 단백질 엉킨 거, 예. 세포 내에 있는 거 두 개를 다 잡으면 치료 효과가 확 좋아지지 않겠느냐?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누게릭병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도 최근에 일종의 화학 물질 예. 우리가 그걸 이제 저분자 물질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스몰 몰리큘 그대로 번역돼서 저분자 물질인데 네.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빠지는 거를 늦춰주지 되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 혹은 척수 손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이 있다고는 하나 네네. 그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는 거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좋아지지 못한다. 그렇죠. 요 세 가지 질환 공통점이네요. 예. 또 척수 손상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비가역적 질환이라고 하죠. 비가역적,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 가지고 그쪽 질환을 치료하겠다고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줄기세포를 하는 겁니다. 최 대표님을 비롯해서. 예. 신경줄기세포를 만들면 예. 그 신경줄기세포가
손상돼서 죽은 줄기세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얘가 가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마치 그 아까 제가 그 골수 이식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한테는 지금 조혈줄기세포가 없으니까 네. 다른 줄기세포 넣어가지고 그 기능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거죠. 예,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예.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혈 그러니까 피를 만들어내고 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네. 것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계잖아요. 신경계. 그러면 뭔가 그 신경을 되살려내고 네. 만들어내는 건데 예. 그렇게 이제 가능할지 물론 이제 가능하다고 네. 보시니까 연구를 네. 하시겠지만 어떤 원리로 줄기세포가 뭔가 작동을 하는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개발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신경줄기세포 그 왼쪽에 동그란 거 그 환자 사람 인체하고 그 사이에 네. 이제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그 제일 큰 네. 이렇게 이제 그 돌기가 나와 있는 그 세포가요 신경세포입니다. 이게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네. 우리 뇌에 있는 세포의 상당한 수가 적어져. 예,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를 세포, 전달하는. 신경세포. 그래서 저건 어떤 원리로 신호를 전달하냐면 네. 생리학적인 전기 신호를 저 밑에 줄기로 쭈르르 보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다른 신경세포가 받아가지고 또 전달을 해주고 네. 그 결국은 그거가 우리 근육으로 가가지고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네. 또 통각이나 이런 또 우리가 이제 센서리라는 거든 그 예, 우리 감각. 예. 감각은 거꾸로 순서로 오겠죠. 예. 그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아. 우리 뇌가 또 인식을 하지. 왔다 갔다 왔다 예, 갔다. 왔다 갔다 하나는 운동, 하나는 감각. 예. 이러면서 중간에 또 릴레이 해주는 또 예. 세포들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요거가 되게 중요한 세포인데 굉장히 정말 재밌게도 네. 전기선하고 똑같이 피복이 없으면 전기신호가 새는 거예요. 못 가요. 전선에 피복이 누전. 없으면 누전이 되듯이 예, 이것도 누전됩니다. 신경이 누전이 돼요. 신호가 가지 못하고 끊겨. 이 전기 신호가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이렇게 돌돌돌 말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예. 그게 이제 희소돌기 아세포라고 예. 그 전선으로 말하면 구리를 감는 피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요거 지금 예. 소시지처럼 생긴 게 예. 저게 예. 전선 피복처럼 피복 역할을 하고요. 저게 지금 인간에게 원래 저게 돌돌돌 말려 말려 있는 있죠. 거예요? 예. 네네네. 물론 어떤 병은 그거가 또 손상돼서 그 오는 병도 있어요. 예. 뭐 오늘은 뭐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네. 성상세포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그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네들을 돌봐주는 세포예요. 예를 들면 집안으로 말하면 쓰레기 버려주고 먹을 거 사다 주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포. 보모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성상세포. 예. 요 세 가지가 구비돼야 치료가 됩니다. 예, 이 어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신경세포, 희소돌기 세포, 세포, 예, 성상세포. 세포. 이게 세트로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런데 요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더 일종의 어린 세포. 예. 예. 그 전 단계 세포가 신경줄기 세포예요. 신경줄기 세포는 자기랑 똑같은 걸 계속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증식이라고 하고요. 네. 분화하면은 요 세 가지 세포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저 같은 사람은 요 신경줄기 세포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것도 방식은 여러 가지고. 네. 물론 이제 방식은 굉장히 네. 복잡할 테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런 신경줄기 세포를 하나 잘 만들어서 그거를 예. 투입을 하면 예. 저게 우리가 고장난 신경을 고칠 수 있는. 예. 그걸 기대하는 거고 네. 당연히 쥐에서는 되고요. 쥐요? 쥐. 동물에서 동물 실험까지는 하죠, 다. 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개념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혹은 재작년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네. 이 파킨슨 병은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포브레인 이제 전뇌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이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인지하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네. 거기 이제 미드브레인 그 중뇌인데요. 중간에 있어 중뇌입니다. 중뇌. 예, 거기에 아주 작은 부분이 그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지 그것도. 그게 이제 도파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의 기능을 컨트롤하는데 여기가 또 고장 난 거죠. 파킨슨병. 파킨슨 병은. 그리고
루게릭병은 그 밑에로 내려가는 신경으로 그 운동신경이 이제 고장 난 거고 다 달라져. 네. 그래서 이제 그 파킨슨병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미국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네. 그 한인 과학자가요. 네.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실 거예요. 네. 이제 의사는 아니고 그 이제 의과학자는 아니고 과학자신데 네. 그분이 그 일본의 그 시냐 야마나카 교토대 교수가 예. 그 유도 만능줄기세포 우리가 iPSC라고 그러는데 네. 그 여러 이제 노벨상 받은 이제 과학 기술이죠. 예. 그 세포를 분할을 시켜가지고 요 도파민 만드는 중내 신경 세포를 만들었어요. 오. 예, 근데 만들어진 거는 이제 오래 전인데 예. 그걸 환자한테 투여를 했습니다. 네. 아주 심한 파킨슨병 환자한테. 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기능이 확 좋아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환자 자체가 좀 그 원래 그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뭐 스키니 뭐니 왜 좀 약간은 힘이 들고 약간 과격한 운동을 즐겨하던 사람인데 네네네. 예, 연세도 많으시고 근데 파킨슨병이 돼가지고 그걸 하나도 못하게 된 거지. 그리고 계속 도파민은 투여를 받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약이 잘 안 듣는 상황에서 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자기 피부 세포를 떼가지고 그거를 그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 iPSC라고 네. 그 일본 교수가 그 개발한 그 과학 기술 네. 그거를 다시 또 분할을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좀 이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분할을 시켜서 이 도파민 만드는 신경세포를 만들고 예. 그거를 이 중내에다가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제 머리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저도 의사지만 그거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신경외과 의사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래요. 안전한 경로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침을 넣어가지고요. 예. 그 손상된 부위에다가 그 자기 피부 세포를 가지고 만든 도파민 만드는 세포를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저 뇌 한가운데 중뇌에다가, 예, 중뇌에다가 저 가운데 지점에다가 예, 예. 그랬더니 제가 사진 봤는데요. 예. 그분이 투여 받고 뭐 재활을 좀 했겠지. 네. 스키를 다시 타세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증상이 나빠지는 걸 막은 게 아니에요. 리버스 시킨 거야. 그래서 그게 아주 그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돼가지고 예. 단 한 사람의 결과지만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그게 의학 저널 중에 최고 탑에 실려가지고 예. 소위 뭐 센세이셔널하다 뭐 그러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 관심을 모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이런 식의 치료제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를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논리적으로. 사람에서 쥐에서가 아니고. 그러면 그 방식대로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 다 똑같이 치료하면은 되죠. 네. 약으로 성공하면. 근데 네. 그게 아직 약품 허가를 받은 건 아니고 그 연구 단계.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 거고. 1상, 2상, 3상 임상 시험을 해야죠. 근데 거기는 뭔가 특례를 받아서 사람에게 적용을 했으니 특례는 아니고요. 예. 일종의 연구자 임상 시험입니다. 연구자 임상. 그리고 지금 그런 세포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 승인을 받아서 예. 임상 시험을 할 수 있어요.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임상으로 환자에게 직접. 아니요, 직접 이제 상업 임상으로. 아 그래요? 연구자 임상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네네네. 그 회사가 개발했으면은 상업 임상을 되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야지 나중에 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환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회사는 아니고요. 예, 상장을 한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경줄기 세포를 만들어서 예. 중뇌까지 찔러 넣어서 예. 거기에서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기전을 가지고 예. 그렇죠?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한다. 예. 이런 거죠.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장 단계까지 가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회사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미 언급됐던 배아줄기 세포 가지고 예. 그 도파민 신경 세포를 만들어요. 그 회사 기술은. 그래서 제가 임상시험 승인 받았다고 뉴스를 봤어요.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진입한다. 단계, 예. 진입 단계.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많은 진전이 있는 거죠. 예. 일상이니까 이제 소수 환자만 하긴 하겠지만 네. 이제 그렇게 가겠죠. 예. 요 신기하네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진짜 치료가 된 케이스가 나왔고 예. 뭐 물론 이제 한 명의 사례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의 신경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시작한다는 거고 미국은 벌써 제가 최신 뉴스로 봤을 때 아직 10명까지는 못 갔고 6명 정도한테 이제 그 임상 시험 확장됐어요. 네. 왜냐면 다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심한 그쵸.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싶지. 나부터 해달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고요. 이제 뉴스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요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보고 이제 예.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실 텐데 이런 이야기 나오면 당장 내일 모레 될 것 같고 벌써 막 수천억, 수조원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의학 과학으로 들어가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제가 전문 분야가 그쪽인 건데 임상 시험. 임상. 보통 이제 임상 시험 일상을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도에 뭐 이제 좀 뭐 계산하기 쉽게 뭐 1월 달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환자 모집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의 목표로 하는 어떤 걸 볼 때까지 1년 내지 2년이 걸려요. 그리고 다음 단계 임상 시험을 넘어가려면은 그 모아진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거, 환자한테 넣었을 때 안전하다는 거, 뭐 효과가 있다는 걸 꼭 볼 필요는 없어요. 일상은 거의 독성 시험에 가까운.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을 주로 보기 때문에 식약처는 환자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게 최우선이고. 누구 말로 뭐 효과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년이 걸린다고 보고,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식약처에서 그 데이터를 검토해서 오케이를 하면 이제 이상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상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대략 한 3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5년이잖아요. 3상은 또 한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이 시간표대로 가게 되면 2023년에 땅 하고 시작하면 2033년에 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공했을 때. 성공하면. 그렇지만 저건 있어요. 우리나라 식약처도 미국 FDA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증이고 비가역적인 질환, 또 거기다 만약에 희귀한 질환이다 이러면 더 그렇고 그 치료제가 효과가 매우 좋은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은 임상 2상까지 하고 허가를 줍니다. 품목 허가를. 왜냐하면 그 사이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돌아가시거나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줘요. 약품 허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2상까지만 하고 우선은 시판부터 하고 시판하고 나머지를 증명해 이렇게. 3상은 끝내고 뭐 3년 뒤, 5년 뒤, 뭐 길게는 10년, 그 10년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5년 뒤에는 내야 되겠지. 어떤 뭐 조건부. 그걸 조건부 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개발된 약이면은 이렇게 중증의 비가역 질환, 이렇게 심한 질환에 대해서는 5년 만에 그 약이 그 환자들한테 투여될 수도 있어요. SL 테라퓨틱스도 훗날에는 그런 소식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용어가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차 분화? 아니면 뭐 역분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개념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요. 아이고. 아니 지금까지도 충분히 어려웠습니다.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줄기세포 치료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로 혹은 뭐 줄기세포 전체 치료제라고 해도 좋고요. 이거 1번 보이시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성체줄기세포, 골수 그리고 그게 이제 태반인데 그리고 이제 태반 혹은 그 제대혈 여기서 MSC라고 중간줄기세포로 치료제를 만들어서요.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우리계획병 치료제, 그리고 심근경색 치료제가 우리나라 허가가 돼 있어요. 저 1번 성체줄기세포까지는 이제 몇 개가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는 크론병이라고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인데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2번은 이게 이제 실제로 임상 시험이 연구가 이루어진 순서대로거든요. 그리고 세포가 개발된 순서이기도 하고 2번은 낙태태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낙태된 태아에서
그 산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예. 그 이 낙태된 태아가 태아 상태이기 때문에 뇌가 있어요. 예. 아주 작지만 예.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포를 아. 골라내 가지고 그걸 치료제로 개발해서 임상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그 중뇌에 중뇌. 있어서 도파민을 만드는 그는- 그 뇌 부분을 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많이 만들어서 치료 용량까지 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넣어주는 거죠. 예. 그것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벌써 외우셨네.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그러면은 뭐라나 상용화까지 가 있네? 어디까지? 상용화까지 안 됐고요. 그것도 이제 연구 일종의 개발. 연구자 임상 시험은 많이 됐어요. 예. 낙태된 예. 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꽤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네. 그런데 그 2번은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좀 힘드냐면 네. 이렇게 낙태되는 태아를 얻는다는 게 쉽지를 쉽지 않죠. 않고 쉽지 않죠. 또 윤리적 문제가 네. 동의를 받긴 하지만은 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활발하게 현재 진행되는 임상 시험 잘 없더라고요. 네. 예. 이제 2번이 그렇고요. 3번이 이번에 그 S사 그 제가 이번에 아까 상장을 말씀드린 상장하는 한다는. 회사는 요 배아줄기 세포 네. 가지고 요 일을 하는 회사예요. 예. 예. 그래서 3번 어허. 그리고 4번 네.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그 했다는 연구는 4번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아까 iPSC. 그 파킨슨병 파킨슨병. 걸렸는데 나중에 스키까지 타게 예, 됐다는. 예.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뭐냐? 예. 출발 세포가 다르다는 거지. 네. 예. 네. 재료가 달라요. 네. 그 기술도 다르고. 예. 그래서 요거까지가 예. 이제 종류. 그래도 많이 알려진 거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비전문가들께서 예.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거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 보니까 뭐 가디어 제공이라고 남의 그림이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배아줄기 세포는 걔는 애초에 줄기세포예요. 네. 난자 정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는 네. 그 아주 아주 어린 세포에서 이제 온 거고요. 네. 이 iPSC 그 일본의 그 교수가 그 노벨상 받은 거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네. 이 우리 체세포 예. 이제 줄기세포 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체세포라고 불러요. 네. 체세포 중에 피부세포, 네. 피부를 살짝 떼가지고 여기서 특정 세포를 골라내가지고요. 그럼 예. 이건 줄기세포 아니잖아요. 예. 이 체세포잖아요. 예. 이거를 역분화시킨 거예요. 그 역이야 역. 예. 거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체세포는 자기 피부로서의 기능만 하는데 네. 이거를 계속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부와 같은 체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거죠. 원래 뿌리, 줄기, 나뭇잎이 나오는데 예. 나뭇잎을 떼다가 줄기를 만들었다.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노벨상 받을만 하네. 받을만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면 배아줄기 세포는 사실은 얻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난자를 기증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또 하나 문제는 네. 배아줄기 세포는 내 거는 없어요. 다 남의 거예요. 내 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내가 다시 난자와 정자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그거 내가, 안 되고 남이 기증한 거 갖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그건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네. 하여튼 그렇는데 요거는 내 피부 세포를 떼가지고 내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만능이냐면 요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모든 기관으로 다 분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예. iPSCS 예. 역분화 줄기세포.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의과학자분들이 똑똑하셔서 이거 외우시겠지만 예. 우리네는 그냥 만능 줄기세포. 예, 만능이다. 혹은 2% 줄기를 만드는 세포. 뭐 그래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인식이 빠를 텐데. 예. 근데 이게 기술이 그럼 공개가 된 거예요? 예. 그럼 다른 분들도 이거를 따라서 특허로 내야죠. 그러니까 그 일본 과학자는 그걸 특허로 냈겠죠. 냈고 예. 그 기술을 이용하게 활용을 해서. 되면 이제 상용화되면 그쪽에 어느 정도 기술료 내지 뭐 특허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특허를 사용을 해서 예. 또 다른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만든 거는 예. 이 체세포를 예. 이 만능 줄기세포를 만든 거지 예. 또 어떤 치료제로 기능하는 걸 만든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인 과학자가 이 iPSC를 가지고 만능 줄기세포 가지고 도파민 세포를 만들었다. 네. 이건 자기 기술이지. 이제. 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등반 루트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실제로 등반을 하면서 거기에서 산삼을 캐건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삼을 심어가지고 뭐를 재배를 하건 그 이제 그 사람 것이니까 대신에 등반 루트 이용 등산 요금만 내면 되는 거고. 되지. 그 개념으로.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찌 됐든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등반가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루트는 있는데 사실은 목적지가 그게 아니었어. 예를 들면 오분응선 저 왼쪽에 타겟셀이라고 보이는 거기를 가고 싶은 건데 길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여기를 못 가니까 여기 루트가 없으니까 저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가야죠.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지. 이제 지금 이제 iPSC 가지고 만능 줄기세포 가지고 가는 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제 저희 회사는 직접 교차 분화는 뭐냐면은 이 루트를 중간 오분응선 가는 루트를 찾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거 하나 이제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SL 테라퓨틱스에서 한다라는 건 그 일본인 과학자가 노벨상 받은 거는 산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라면 우리는 여기서 찔러 가겠다. 그런 거죠. 지름길을 찾겠다. 지름길 찾겠다. 그래요? 그걸 직접 교차 분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직접 교차 분화. 어떤 개념이에요? 그 이제 그 위에 그림인데요. 밑에 유도 만능 줄기세포 보면 체세포가 역분화돼서 만능 줄기세포가 됐고 다시 분화를 거쳐서 신경줄세포가 되고 둘 다 이제 역분화, 이제 영어로 다이렉트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리프로그램, 그 거꾸로 돌렸다는 얘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위에 직접 교차 분화는 체세포를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신경줄세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짧아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약 개념으로 말하면 생산 기간이 짧아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일단 개념만 놓고 보면 우리는 정상까지 가지 않고 목적지로 바로 가겠습니다인데 이 말은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해서 에베레스트 중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 저라도 내일이라도 갈 텐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그 iPS 기술 나왔을 때는 당연히 위의 기술은 생각 못 하는 거고요. 근데 iPS 이제 과학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세포를 조절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더 발전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응용이 된 게 직접 교차 분화예요. 그거를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차 분화도. 그래서 뭐 어느 쪽 방식이든 간에 약으로서 그 효용성이나 이런 경쟁력,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약이 만들어지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일단은 어느 방식으로 가든 간에 치료 효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성공률이 더 높은 거라고 자기가 믿는 쪽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직접 교차 분화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체세포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 예를 들자면 요 피부 세포를 떼어내서 뇌신경 세포 같은 걸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꿈은 이제 되게 거창하시겠지만 약간 이제 비관론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꿈만 큰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어려운 걸 해내야죠. 일단 논문 형태로 나가는 거고 이제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들한테 리뷰는 다 받는 거고요. 그렇게 됐는데 상용화는 과학자들한테 리뷰를 받는 게 아니고 허가기관, 규제기관에 이제 임상시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세월이 많이 남았죠. 뭐 적어도 5년 지금 시작해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여하튼 이 두 가지는요.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 직접 교차 분화는 완전히 서로 다른 나무는 아니에요. 그 비슷한 기술이 서로 응용된 겁니다. 신기합니다. 오늘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면역 세포 치료제부터 줄기세포 예. 치료제 그리고 새로 나온 예. 이제 중추 신경계를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예. 치료제 기술까지 예. 그 다음이 역분화 예. 나아가서 직접 교차 분화 예. 기술까지 와 오늘 예. 스터디가 확실히 됐습니다. 혹시 요 좀 더 첨언해 주실거나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좀 그래서 이야기를 뭐 하고 저희 회사는 네. 그 지금 실은 먼저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척수 쪽입니다. 척수. 예. 그래서 지금 척수 손상. 네. 그 척수 손상하면은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슈퍼맨 주인공. 그분이 그 건장한 분이 승무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예. 결국은 하반신 불구가 하반신 되거나 불구가 척수 손상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서서히 또 올라와서 거의 목 밑에까지도 예. 마비가 되고 막.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질환에 대해서 그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임상 실험, 즉 동물 실험까지 맞춰 있고 예. 일단은 그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척수에서 네. 시작해서 중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손해도 가능하고 예. 손해는 주로 운동 실저증이라고 이렇게 예. 중심 못 잡는 또 병들이 있습니다. 네. 드물지만 그래서 손해, 중내, 되내로 네. 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다 이런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많은 회사들 비슷합니다. 네, 척수 손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척수에다가 어떤 신경 줄기 세포를 이제 투입을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분화가 예, 되게끔. 소위 이제 수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척수가 한번 손상돼 가지고 척수 손상이 오고 거기 있는 신경이 다 끊어져서 죽으면 네.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예. 반신 마비 예, 마비로 상태로 평생 평생을 살아야 되는. 좋아진 경우 절대로 없고 점점 나빠지는 아, 거죠. 그것도 그래서 약이 없잖아요. 그건 예, 정말로 예, 뭐 예. 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다쳤을 때 잘 케어하고 자기 원래 있는 자기의 그 재생능을 잘 발휘되도록 해서 예. 덜 나빠진 상황으로 끝을 내야지. 한번 끝났는데 그쪽 만성으로 갔는데 그게 역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줄기세포가 저희들이 이제 잘 개발하고 증명을 한다면 그 끊어진 세포 그 부위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그 전선으로만 끊어진 거를 새로운 걸 이어지는 거죠. 네, 네. 예,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고 예. 물론 뭐 기적처럼 뭐 하반신 마비됐던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 뭐 이렇게 안 되겠지만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 예를 들면 걷는다든지 네. 휠체어에서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대소변을 마음대로 본다든지 이것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저희 목표는 그렇죠. 예. 요거는 혹시나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지금 연구 개발하고 계신지. 이제 저희가 지금 비임상 시험까지 그 예. 동물 실험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아, 그 이제 식약처 승인만 받으면은 그 척수손상 환자 대상으로 저희들이 투여할 수 있어요. 일상. 예, 일상. 그러면은 임상 시험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단계. 예. 근데 그 이제 동물 실험 단계에서는 예.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확인했으니까 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예.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예. 혹시 이게 동물에서는 되는데 예. 사람에서는 뭐 쉽지가 않고 요거의 좀 차이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 약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은요. 네. 약이 성공한 뉴스만 들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저 같은 우리한테 사람은 들리는 건 사실 다 성공한 뉴스들이죠. 예. 예. 획기적인 거 특히. 예. 근데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요. 네. 실패한 뉴스를 더 많이 듣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그 신약 성공률이 그 통계를 내보면 대략 한 10% 돼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그걸 또 공시에다가 다 씁니다. 씁니다. 예, 그렇죠. 공시에다가 해서 예. 뭐 성공할 확률은 10%뭐 예. 미만이며 이렇게 예.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일상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상 단계에 넘어가고 그럼 뒤에 갈수록 성공률은 높아지긴 하지만 예. 이 1, 2, 3를 전체를 놓고 보면 10%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예, 애들이 예. 많으니까.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 성공이 됐는데 요 단계 넘어가면 90%는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실패한 뉴스를 많이 보는데 실패한 뉴스 잘 봐야 됩니다. 오, 그래요. 반면 교사.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임상청 디자인도 분석하고 왜 실패했을까? 왜냐하면 내가 할 때는 같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배우는 거죠. 성공도 하지만은 성공에서도 배우지만
실패한 게 더 큰 약이죠. 같은 개발자들한테는. 그 방법만 계속 피해가고 도대체 피해가고. 저기는 예, 뭐 때문에 안 됐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네네네. 자기네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약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보다 더 잘난 회사가 실패했어. 그럼 이거 접자.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다른 길을 전략- 찾자 빨리. 네, 다른 길을 빨리 찾자. 그죠. 예, 그래야지 예, 예. 돈도 아끼고 시간도 예, 아끼고. 예, 하니까. 이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음. 그래서 실패 뉴스를 잘 봅니다. 예. 그러게. 또 예. 어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얘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피해가는 답변을 드린 거죠. 장담은 못 하는데 네네네. 동물에서 했다고 그 사람에서 다 성공했으면 신약이 1년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90%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고 사실은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뭐 저희가 장담합니다. 우리는 100% 성공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편집했을 겁니다. 예, 희망사항. 그렇죠. 우리 SL 테라퓨틱스의 최종성 대표님은 근데 실제로 이뮨셀이라고 예. 하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국내에서 임상 성공하셨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으로서 탄생을 시킨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의 길도 가 보셨고 네.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L 테라퓨틱스의 오늘 최종성 대표를 통해서 세포 치료제, 네. 줄기세포 치료제 또 그 미래까지 함께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